이번 주에 아주 신기한 뉴스가 떴어요. 이거 어제 바로 보고선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단독 뉴스. 현대차 전기버스의 인휠 모터 결함으로 판매분 전량 무상 수리 조치.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뭐 악플은 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악플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인휠 모터 결함. 이거 뭐야? 인휠 모터? 이거 많이 물어보시던 분 많았잖아요. 인휠 모터라는 거요. 이 아나운서가 아주 깔끔하게 방송을 해주시더라고요. 기존 자동차 동력 시스템은 이곳 엔진에서 발생된 힘을 변속기를 통해 변환시켜주게 되고, 아니 되게 말을 잘해요. 내가 왜 이 아나운서한테 놀랬냐면 이거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뭘 보고 읽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이 중간에 있는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 후륜 쪽으로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디퍼렌셜 기어를 통해서 양쪽에 있는 CV 조인트로 힘을 전달해주는 원리로 구동됩니다. 아니 잠깐만, 내가 여자라서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남자분들 중에도 이 정도로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기존 자동차 동력 시스템은 이곳 엔진에서 발생된 변속기를 통해 변환시켜주게 되고, 이 중간에 있는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 후륜 쪽으로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디퍼렌셜 기어를 통해서 양쪽에 있는 CV 조인트로 힘을 전달해주는 원리로 구동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 와. 아니, 저걸 진짜 외웠을까? 와. 아니, 와, 대단해. 사랑하시냐고요? 저기 삭제! 뭔 말이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대단하다 그랬어. 하지만 인휠 시스템은 전기구동 인휠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엔진이나 이런 파워트레인 계통을 엔진 좀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를 제거하고 휠 안이라고 하는 인이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안에 있는 휠, 그러니까 모터를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중앙 모터도 아니고 중앙 엔진도 아니고 모터를 4개로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능인 구동 장치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전륜 후륜에 상관없이 장착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엔진과 대형 모터가 차지하던 엔진룸 공간 확보는 물론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던 구동 샤프트와 CV 조인트까지 필요 없게 하는 기술적 혁신을 이룬 셈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엔진 개발하시는 형님들, 파워트레인 개발하시는 분들, 이런 거 샤프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그 눈물과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도 불안한데 결국은 이 각 휠당 모터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쪽 세계로 넘어가 버리면 정말 기존에 이 중요한 부품들을 개발했던 사람들은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 영상의 출처는 여기 카TV 뉴스, 교통 뉴스 여기서 갖고 왔어요. 여기서 갖고 왔으니까 또 이게 뭐 저작권 뭐 이런 걸로 제 영상 내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많이 가서 구독해주세요. 구독, 제가 광고해드리는 거예요. 채널 운영자님. 뿐만 아니라 전륜과 후륜은 상대적 옛날엔 이런 식으로 이제 모터로 가는 거죠. 그죠? 모터로 배터리나 배터리가 여기 뒤에 있고, 여기서 인버터 거쳐서, 뭐 여기서 이제 모터가 좌우를 했는데, 이것도 많이 줄여준 건데, 그죠? 이것도 많이 줄여준 건데, 심지어 이 모터를 좌우로 나눠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가 왜 놀랐냐면, 이 인휠 모터를 양산하는 곳은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써 후덜덜하다고 쓴 거예요. 저는 결함 때문에 뭐 약풀 때문에 이 영상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적용된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벌써 되고 있었다라는 거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9년에 올해의 기술대상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이 영상도 있어요. 문제가 됐다는 그 일렉시티의 버스예요. 2019년에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저씨 2009년에 시험차를 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거죠. 2010년부터 현대자동차 주관으로 산업부 지원 과제로 시작을 한 거고요. 3년 동안에 산학협 3개 해서 모터 등 같은 거를 핵심 부품을 국산화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개발을 했더라고요. 모터가 있고 이 뒤에 브레이크가 있죠. 뭐 저도 개발한 거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그냥 썰로 풀어드리면 그냥 재미로 보세요. 제가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모터가 여기에 이제 전기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죠? 색깔이 이렇게 3개가 있고 여기 있는 포트나 여기 있는 포트는 아마 냉각수가 아닐까 좀 싶고요. 요거는 브레이크랑 관련된 게 아닐까 싶어요. 오일 같고요. 캘리퍼가 있죠. 여기 캘리퍼, 그죠?
캘리퍼가 있고 이게 로터가 있고요. 그죠? 브레이크 로터가 있고 이게 이제 모터인데 여기 기어가 보이시죠? 그 트랜스미션이 없고 TM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트랜스미션이 없고 대신 또 기어박스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속과 모터 토크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속 구간과 고속 구간을 나눠서 서포트해야 되기 때문에 기어 같은 게 좀 필요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좀 복잡하죠. 에서는 레이 전기차에 인일 시스템을 장착해 이렇게 여기다가도 이제 장착을 했죠. 좀 다른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근데 아나운서 되게 이쁘다. 뭔 얘기했지? 왜 아나운서 얘기를 캡처기를 했을까요?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저기에, 이 방송 내려야 되겠다. 내가 공개하려고 했는데, 방송 내려야 되겠다. 안 되겠어. 사모님을 왜 불러? 편집자가 처남인 거는 기억한 사람 있어. 와, 대단하다. 처남 미안해. 자, 이게 뭐냐면, 인휠 모터에서, 진행이 안 되네, 지금. 잠깐만. 자, 인휠 모터를, 이게, 이렇게 달리면 이게 인휠 모터인지 아닌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많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탱크턴입니다, 탱크턴. 이게, 잘 보세요. 자, 딴 얘기들 하지 마시고. 이거 살립니까? 진짜 왜들 이래. 정말. 자, 기존에 엔진이 있단 말이에요. 엔진이 있으면 여기 트랜스미션이 달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 아리따운 아가씨가 말한 대로 여기에 CV라고 하는 구동축이 있죠. CV 구동축이 있고, 머리가 몽롱하다. 그래서 아무튼 좌와 우에 그 비대칭이 나타나서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다른 주제고, 돌면은 엔진은 어떻게 됩니까? 엔진은 등속 조인트,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아주면 바퀴는 이런 식으로 돌고 앞으로 이렇게 돌죠. 여기에서 불가능한 게 뭐예요? 불가능한 게 한 바퀴는 앞으로 돌고 한 바퀴는 뒤로 돌고가 절대로 불가능하죠. 절대로. 그죠? 트랜스미션을 두 가지를 쓰지 않는 이상, 그죠? 미쳤다고 두 가지를 쓰지 않는 이상, 기어박스를 두 가지 쓰지 않는 이상 전진과 후진이 가능할 리가 없죠. 이 엔진을 모터로 바꾼다고 해도, 그죠? 엔진에서 모터로 바꾼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기어박스가 한 방향으로밖에 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거를 앞으로 돌리고 이걸 뒤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휠 모터는 각각의 휠에 모터를 다니까, 여기 모터를 다니까 얘를 앞으로 돌리건 뒤로 돌리건 독립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얘를 앞으로 돌리건 뒤로 돌리건 독립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 그죠? 이게 너무 쉬운 거야. 뒤로 돌릴 때요, 기어를 바꿔주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 모터는 뒤로 갈 때 전기의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전기의 방향만 밖으로 딱 바꿔주면 반대로 확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쉽죠. 기어도 아닌 전기를 바꾸는 거니까 그 순간 바꿈도 엄청 빠르고. 그래서 자동차의 바퀴를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뽑아버리면 얘가 그 자리에서 돌아버리는, 이걸 영어로 탱크턴이라고 합니다. 탱크턴이 가능한 어마무시한 자동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주행에선 이게 인휠인지 아닌지 알 길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여자분이 나중에 이거 타고서 막 돌아다니거든? 조용한 모습이고요. 또 이 회생제동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서 내리막길에서는 자동으로 충전되고. 저는 이분이 이뻐서 다시 트는 게 아니고요. 차를 보여드리려고 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평지를 다니고 언덕을 다니건 이게 인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광고 효과 겸 해서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탱크턴을 시연을 하는 겁니다. 인휠의 장점이다, 아니면 우리는 인휠을 장착한 차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저렇게 한 겁니다. 요게 탱크턴만 되는 거냐? 요게 되면 아주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바퀴가 각자 조향이 가능합니다. 각자 조향. 이게 왜 무서운지, 자동차 회사들한테 이게 왜 무서우냐면, 자동차 회사 아니면 부품 회사한테 다 무서운 거냐면, 운전석이 있으면 여기에 조향 기구가 또 달리잖아요. 엔진만 달리는 게 아니라 조향 기구에 바퀴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주면은 조향 기구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좌우로 이렇게 가는 양이 똑같잖아요. 이게 스티어링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동일한 양으로 가잖아. 그죠? 그런데 갈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고요. 이게 락도 한계가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 휠 자체를 가지고 터닝을 시켜버리면 얘가 90도 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렉앤피니언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주행할 때 이런 식으로 좌우 레인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어마무시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현재 가능하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아까 인일 모터가 직진 후진으로만 탱크턴이 가능한 게 아니라 직진 후진을 안 하고 이렇게 각도만 조절해서 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하면 이제 상상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상상력으로 가능했던 것들이 각자의 휠로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부품업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조향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나오면 시급하죠. 이거 나오면 거의 밥줄이 끊겨버리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구현되는 기능이 아니어서 지금들은 이제 밥을 먹고 계시는데, 보시면 모터 안에, 모터 설명 살짝 드릴게요. 모터 안에 이거를 로터라고 하죠. 로터 바깥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놓는 거고요. 뭐 로터에는 스테이터하고 로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버스가 온다. 일단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차장의 공간에 약간의 혁신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에 두 휠로 조절을 해서 들어가는 파킹랏하고는 다른 형태의 파킹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의 파킹이 가능해요. 기역자 파킹이 가능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는 평행 주차랑 이런 기역자 주차,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평행 주차라든지 아니면 뭐라 그러죠? 개구리 주차? 뭐 여러 가지 주차가 있었는데, 새로운 기역자 주차라는 방식이 생겨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인 자동차로 가는 거에 대한 포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를 이 팔레트 자동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만 어떤 모양, 자동차의 모양이 이제는 그 일반 기존의 모양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엔진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엔진의 구속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로 있다고 하면 자동차의 이 엔진과 아니면 모터, 그죠? 모터라든지 아니면 엔진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됐던, 그 다음에 조향 장치 때문에라도 있어야 됐던 이 제약 조건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자동차의 모양이 이제는 다르게 바뀌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동차 모양이 비행기처럼 이런 식의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바퀴를 막 여기다가 달고 여기다가 달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모양이 꼭 이런 식이 돼야 된다라는 그 개념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개발이 된다면. 그래서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뽑아내는 게 뭡니까? 원래 사각형이 직육면체가 원래 효율성에는 최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바퀴만 이렇게 붙여주면 그냥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인휠 모터의 강점입니다. 어떠한 자동차든 이 위에 박스만 씌우면 되니까. 그죠? 삼각형, 역삼각형은 무리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미 그런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토크 벡터링인데요. 코너 돌 때, 이제 일반적으로 코너 돌 때 이제 바퀴에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게 빛이 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각 바퀴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25km나 뭐 25마일로 회전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인휠로 가면 각 휠당 속도 제어가 가능하니까 오른쪽에는 30을 주고 왼쪽은 20을 돌리겠다. 이제 차동 장치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를 순간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빨리빨리 기계적 장치, 뭐 LSD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각자의 휠을 조절하겠다.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컨트롤, 각자 앞에 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이제 회피 거동을 하는 건데요. 일반 자동차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회피 거동 거리가 길어야 되고, 방금 전에 너무 순간적으로 빨리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걸 이제 겹쳐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 그러니까 TCS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올라갈 때 트랙션 컨트롤이 원래 회전 있는 쪽은 줄이고 회전이 없는 쪽에 토크를 올려가지고 갈 수 있도록 리미티드 뭐 슬립 디퍼런셜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0으로 잡고 50을 토크를 줘서 올라간다. 이렇게 천천히 가고 뭐 뒤로 동력을 분배해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자기네들은 아예 속도를 줄이고 토크를 올려가지고 이런 것들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로우 스피드에서 매뉴빌리티. 이게 뭐냐면 유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턴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에 걸려서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되면 유턴을, 이거는 이제 기존 방식, 그죠? 기존 방식이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이거는 인휠 모터로 안쪽은 속도를 거의 안 돌리고 바깥쪽을 많이 돌린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전에 탱크턴 같이 탱크턴처럼 돌려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전각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라는 거고, 타이어 편마모 생기겠다고요.
토크 벡터링이 자유롭죠. 여기 토크 벡터링 이런 건 토크 벡터링 이제 토크가 생기는 거에 반대 힘 이게 이제 ABS나 ESC가 개입을 해야 되는 조건인데 이런 거를 바퀴로 조절을 해서 가겠다. 25 각 바퀴에 달려 있는 힘을 25가 속도가 아니라 25가 저건 퍼센티지였네요. 좌로는 0으로 만들고 이거 이제 TCS나 ECSC에 의해서 오른쪽 바퀴에 50을 줘서 자세 제어를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각 인휠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순간적으로 자기네가 토크를 조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홍보 영상이기 때문에 모두 다 믿을 수는 없고요. 저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인휠 모터가 사용되고 있는 데가 요거 후버보드 요거 보셨죠? 백투더퓨처 같은 데 나오는 이 후버보드 여기에 인휠 모터가 있어요.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사용되고 있대요. 저는 저걸 없어서 이런 내용은 대학교에서 안 알려줌. 그냥 뭐가까지만 교수들 설명하고 끝. 교수님들하고 자꾸 왜 설명을 비교하고 그래요. 여기에 모터가 어디에 들어있냐 봤더니 이 발판은 배터리고요. 모터는 이 인휠 모터래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분해한 사람이 있더라고. SA에서 인휠 쓰는 거 못 봤는데 이렇게 분해하면은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브러쉬리스 모터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 요게 인휠 모터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현대자동차 보여드린 거는 좀 복잡하잖아요. 이건 이제 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개념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 교수님 교육자를 찾는 것도 교수님입니다. 제가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인휠 모터입니다. 이제 모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모터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를 알아야 이 인휠 모터라는 게 작동하는 걸 알겠죠. 그죠? 여기 혹시 모터 전문가님들이 계실까 모르겠네. 모터 전문가들이 이미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면 또 너무 허접하다 그러실지 모르겠네. 모터에 대한 기억을 한번 꺼내볼까요? 우리? 모터가 제가 몰라도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모터가 어렸을 때 보시면은 조그만 그 자동차 RC카 같은 거 하시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자석. 여기 이렇게 영구 자석이 붙어 있고요. 영구라고 하면 되겠다. 영구 자석이 붙어 있고 여기는 호일로 막 칭칭칭칭칭칭 감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칭칭칭칭 감겨져 있는데 얘한테 전기를 딱 인가하면 얘도 자석이 되죠. 그죠? 자석에는 모두 NS라는 게 있어요. 노스와 사우스. 그죠? NS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밀어내면서 얘가 막 돌아. 후악 돌아. 그러면 얘 전달되어 있는 요 축에서 이제 도는 걸 이용해가지고 가는 게 모터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기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 브러쉬라는 것도 달리고 뭐 하는데 이거 복잡한데 얘가 돌아요. 얘 안에 있는 게 돌기 때문에 도는 놈을 로터. 가만히 있는 거를 가만히 있다 그래서 스테이셔너리라고 해서 스테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로터와 스테이터가 있어요. 안에 놈이 도느냐 밖에 놈이 도느냐인데 지금은 이제 안에 놈이 돌면은 뭐 이런 게 어디에 쓰이냐면 자동차의 알터네이터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막 돌아요. 이게 알터네이터 자동차의 알터네이터라는 거고요. 여기에 붙어있는 얘가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얘가 축이 돌기 때문에 축이 도는데 전기를 계속 인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도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브러쉬는 계속 브러쉬가 달아. 그래서 알터네이터는 쓰다 보면은 브러쉬를 갈아줘야 돼요. 아무튼 얘가 돌아요. 얘가 도는 게 아니라 얘 소관이 도는 게 아니라 바깥이 돌게 만들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머리가 좋죠. 그래서 같은 모터인데 전기를 인가하면 안에 게 도는 게 아니라 바깥게 돌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바깥게 돌게 해서 이 바깥에다가 타이어를 씌워놓은 게 인휠 모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에 가운데 전기가 들어가고요. 얘 가운데 있는 놈은 안 돌아. 얘는 안 돌고요. 이 바깥에 있는 스테이터라고 했던 아까 이 부분이 이제 얘가 로터가 되는 거죠. 바깥에가 로터가 되는 거죠. 얘는 도는 파트가 전기가 공급되는 도가 돌지 않으니까 아까 전처럼 브러쉬리스라는 게 없는 거죠. 오늘 내용 어렵다고요? 브러쉬리스와 일반 DC 모터, LC 모터에 대한 강의는 나중에 좀 쉽게 풀어가지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모터로 넘어가면 인휠 모터의 원리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기가 공급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스테이터로 가만히 있는 거고 가만히 있고 보자 하니까 내가 가만히인 줄 아나. 옛날에 이런 너무 아재 뉴스인가요? 아재 그건가요? 보자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아. 가만히고 이 바깥에가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가 모터가 이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제야 진짜
바깥에가 회전하는데 여기다가 뭐 볼트를 박아서 휠을 장착을 해도 되고요. 이런 후버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여기다가 타이어를 씌워버린 거죠. 뒤집어 씌운 거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는 게 이렇게 꽉 껴있는 이 타이어는 승차감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낄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낄 수가 없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현대자동차가 개발했던 모터 같이 이런 식으로 여가씨를 다시 이 아나운서님을 다시 등장을 시켜야 되네. 이런 식으로 안에 모터는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휠을 그 위에 장착해서 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브러쉬리스는 코일이 직접 돌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BLDC가 브러쉬리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전기가 인가되면 얘가 자석이 되는 거고요. 바깥에가 자석일 거예요. 이걸 확대해 보시면은 보이시지만 여기가 여기 이렇게 하나씩 다 끊어져 있잖아요. 여기 뚝뚝뚝뚝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는 N, 하나는 S, 하나는 N, 하나는 S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여긴 자석이 없고요. 얘네들이 다 코일이잖아요. 코일. 그죠? 이 전자석에다가 전기를 인가하면 하나는 N, 하나는 S, 하나는 N, 하나는 S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밀어내면서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얘는 안 돌아가게 고정을 시켜놨고 이 바깥에 요 좌석들에 묻어있는 이 바깥에 놈이 돌면서 움직이는 방식이 인휠 모터입니다. 공돌이님들의 존경. 어렵습니까? 이게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렸다고 설명한 건데 아무튼 그냥 모터로 봤을 때 모터의 축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바깥에가 움직이느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휠 모터가 생기게 되면 이런 후버보드처럼 어떤 모양의 자동차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가 생기니까 이런 게 있는데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보면 전기버스에 이 인휠 모터라는 것을 한 거가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지금 잘 열심히 연구하고 있구나. 미생님 근데 매주 이런 방대한 분야의 자료를 어디서 구하시는지 컨텐츠 성정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강의료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무슨 자료를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고 나서 생긴 버릇인데요. 어떤 기사 하나도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걸 라이브에 다루면 재밌을까 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모든 생각이 깔때기처럼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계속 그런 식으로 갖고 오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이런 식으로 벌써 10년도 넘게 개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현이 어려운 거 아닌가. 왜냐면 이거 인터뷰하고 이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09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상용화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왜 어렵냐 보면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바퀴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진동에 엄청 취약할 거 아니야. 서스펜션에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바퀴에 들어오는 모든 충격들을 다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거고요. 요거는 고급 정보라 고급 정보 뭐 어때?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이 현대자동차나 다른 데 개발하려고 하는 거에 보면은 이 브레이크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캘리퍼도 있고 그죠? 캘리퍼도 있고 결국 이 종국에는요 이 캘리퍼 이 브레이크도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돈이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필요 없고요. 다 모터의 리젠으로 어느 정도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EMB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건 선행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쪽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브레이크가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가 개발돼서 결국은 이 무거운 쇳덩어리 캘리퍼와 로터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업체들도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밥줄이 걱정이 되죠. 이런 유압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다 없어지면은 먹고 사는 밥줄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그렇게 개발이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죠? 충격, 먼지, 오염,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모터에서는 열이 발생되는데 열에 대한 냉각, 효율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아서 2009년부터 개발했지만 이제서야 버스에다가 넣고 계시고 그것도 시험차로 넣는 거죠. 그죠? 전부 다 이게 상용화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몇 대만 한 200 몇 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장착해서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상 교환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잘 개발되면 좋겠는데 뭐가 문제가 됐느냐? 기사를 쭉 봤더니요. 결함이 있대요. 전량 조치는 처음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뭘까 하고 쭉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휠모터, 즉 인휠 모터의 회전체 마모와 유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써있고 마로가 아니라 마모와 유격 쇳가루가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한다. 일부 차량에서는 동력, 구동, 제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니까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좀 익숙한 뭐가 보이네요. 그죠? 보이시나요? 혹시 이거? 제 채널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보이실 만한, 이게 지금 바퀴에 연결된 허브 너트고요. 그죠? 캘리퍼가 있고요. 여기 모터가 있고, 그죠? 여기는 아마 기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자,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곳은 짜잔! 자, 여기 뭐냐면 보이시나요? 가속도 센서를 아시는 분이 계시구나. 요게 요만한 가속도 센서입니다. 가속도 센서 X, 제가 갖고 있는 거는 X, Z, 뭐 Y 이렇게 해가지고 3축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고요. 요거를 케이블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3축이기 때문에 키가 맞아야 돼요. 이게 요렇게 된 거가 지금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냐면 저기 화면에 저쪽에 붙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여기에 붙여 놓은 겁니다. 왜 붙였을까요? 노안 미친. 날카로우신데 노안 아직 안 왔습니다. 네, 대학에서는 한 적이 있는데요. 양산은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양산 없고 뭐 튜닝하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는 있는데 찾아봤더니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왜 했느냐, 지금 기어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는 기어 소음, 그죠? 기어 소음과 그다음에 유격 마모 노이즈, 이거를 보면은 기어 소음인 걸로 유추가 되는 거예요. 유추를 한 거지, 기어 소음인 걸로. 유격의 마모 다 대부분 나오는 데가 거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가속도계를 놓고선 측정을 하면 기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기어를 좀 잘 그려봅시다. 그림이 이게 뭐 영 피카소라. 제가 굉장히 기어가 잘 돌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기어가 돌면 기어가 돌면 다시 기어를 잘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기어가 돌면 진동이 발생하는 놈이 생겨요. 이게 잘 물려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기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가 물려가지고 도는데, 잘 물리는 놈과 잘 안 물리는 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잘 안 물리는 놈이 유격과 마모를 발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기어가 도는 소리를 진동을 측정을 하면 어떤 기어에 문제가 있는지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잡았냐고요? 안 알려줌. 요거를 어떻게 잡아내는지는 따로 강의가 길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가속도계를 써가지고 진동을 느끼면 어디에 어떤 기어가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어박스에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썬기어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웜기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플라나타리 기어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거? 기어는 이런 식으로 3개가 들어가요. 가운데 있는 기어, 위성기어, 그 다음에 더 큰 기어, 이렇게 3개가 돌아가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찾아서 보는. 이게 여러분들 트랜스미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운데 기어가 도는 거랑, 이 가운데 기어가 있죠. 이 가운데 있는 기어가 도는 거랑, 제 기억으로는 얘가 썬 기어예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외우시기 좋은 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게 위성이에요. 위성처럼 돈다 그래서 도는 기어고, 그 다음에 바깥에가 있는 게 플라나타리가 아닌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얘가 돌면은 얘가 도는데 얘를 안 돌게 만들고, 얘를 돌고 얘를 안 돌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어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바깥에가 링기어예요? 이름이 있어요. 복잡한데 기억 못해요. 이런 거 보통 기억 안 해도 돼요.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 그죠? 아무튼 기어를 어떤 거를 고정시키고 어떤 거를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기어비가 바뀌는 방식인데, 이게 여러 개가 달려있는 게 트랜스미션이에요. 트랜스미션은 이런 것이 여러 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기어를 어떤 걸 풀어주고 놔주고 풀어주고 놔주고를 답판 클러치를 가지고 잡아서 해주는 게 트랜스미션의 원리인데요. 이런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계는 이 바깥에밖에 달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 하우징에다가 가속도계를 달고, 이렇게 정비사님들은 청진기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죠? 청진기라든지 아니면 집게 같은 거 쓰고선 이렇게 헤드폰으로 들어보시잖아요. 뭐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저희 엔지니어들은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런 가속도계를 붙여놓고 시그널 파형을 봅니다. 이렇게 시그널 파형을 이렇게 봐가지고요. 시그널 파형 분석해서 어떤 기어의 몇 번째 이빨에 문제가 생겼겠구나. 몇 번째 이빨에 어디인가에 유격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원인은 뭐구나. 얘의 편심 오차가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잡아내가지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일렉시티 주행 중에 소음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뭐라 그랬냐면 마모나
누격이 있다. 쇳가루가 발생한다. 뭐 기어 때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잡는 거고요. 근데 가속도계를 보면은 1축 가속도계 썼죠. 이거 확대해보면 3축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왜 1축을 썼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저 그림을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3축 같아 보이지가 않아. 이 1축 같아. 사이즈가 3축 저처럼 이렇게 XYZ 방향으로 돼 있는 센서가 있고요. 단축 센서가 있어요. 단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축만 이렇게 보거나 뭐 한 축 이쪽으로 보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보거나 아무튼 XYZ 방향으로 한 축만 볼 수 있는 센서를 두 개를 달았네. 이렇게 그죠? 왜 두 개를 달았을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네. 네, 현직은 3축 쓰는데요. 3축을 쓰는데 3축을 쓰면은 이제 여기서 하나의 라인에 세 가지가 나오니까 3축을 모든 곳에서 다 3축을 쓰진 않고요. 단축 쓰는 곳도 많이 있어요.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틀리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왜 이렇게 두 개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어와 어디선가의 문제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브레이크가 갈리는 소음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지금 달았는데 여기가 회전체잖아요. 이게 회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을 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요거를 회전하는 진동도 보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회전하는 거의 진동은 어떻게 보느냐, 요거는 그냥 스포만 하고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디오가 없네요.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로봇에다가 레이저 붙여가지고요. 레이저로 측정합니다. 레이저로 저기 진동을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레이저 영상 한번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비접촉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붙여놓으면은 다 느껴지잖아요. 그죠? 어떤 진동되는 데는 귀를 붙여놓고 이렇게 이렇게 뭐 드라이버 같은 거 딱 대고선 들어보면 우웅 하고 들리잖아요. 그런데 회전하고 있는 거는 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거에다가는 레이저 같은 비접촉식을 쏴가지고 빛의 떨림을 느껴서 그걸로 저런 진동을 잡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 뉴스는 사실 악플이 달린 뉴스가 아니라 좀 칭찬을 해줘야 되는 뉴스. 이 뉴스는 전량 뭐 결함이 생겨서 무상 조치한다. 뭐 요즘에 GV80, G80 막 문제 생겨서 막 조치한다. 막 이런 거 막 문제 생기는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많지만 이런 거는 선행으로 우리나라가 앞서가겠다고 국내 버스 시장에다가 200몇 대, 230대? 250대를 적용해가지고선 하고 있는 거니까 필드 트러블을 잡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응원해주고 잘한다 해줘서 우리나라도 국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돼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인일 모터를 장착한 승용차가 나오면 그것도 센세이션하죠. 악플, 뭐 현대니까 또 뭐 고장이구나 뭐 이렇게 욕할 건 없는 이건 아주 고급 기술이라는 거. 이것만 상용화된다면 자동차의 판세는 또 완전히 바뀐다는 거. 예,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주제였는지 모르겠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